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함께하는 평화통일교육, 오늘은 통일 후 한반도를 상상하면서 북한의 교통수단과 교통표시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평양의 택지 운전사가 안내하는 교통 상황을 엿보도록 할게요. 운전사, 새로운 단어죠. 우리나라에서는 운전하시는 분들을 운전기사, 기사님이라고 호칭을 하는데 북한에서는 운전사라고 호칭을 해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파란색 정복을 입은 분은 북한의 교통경찰이에요. 교통경찰. 우리나라로 말하면 교통경찰인 거죠. 북한에서는 교통안전원, 교통보안원. 호칭이 바뀌어졌어요. 예전에는 안전원이었는데 지금은 보안원이라고 호칭이 바꿔졌어요. 이제 일반 그 경찰은, 보안원은 국방색 정복을 입고 있어요. 하지만 교통경찰은 파란색 정복을 입고 있죠. 예전에는 이렇게 신호등보다 교통보안원이 교통지시를 많이 했어요. 우리 TV 매체에서나 보면 이제 여성교통보안원이 이제 빨간 지휘봉을 들고 호루라기를 불면서 지시를 하죠. 우리 드라마에서도 나왔잖아요. 이정혁이가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번호를 알아보고 바로바로 신호등이 바뀌어서 지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 화면으로도 드라마로도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보이는 것은 남자 교통보안원과 여성 교통보안원이 교통을 통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교통보안원은 모든 시내에 있다기보다 평양이나 직활시, 예를 들어 함경북도 직활시는 청진시죠. 함경남도 직활시는 함흥시, 량강도 직활시는 해산, 자강도는 강계. 이렇게 직활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살던 김책시에도 보안원이 있었어요. 교통보안원이. 왜냐면은 이게 매 도로마다 있었던 거는 아니고 큰 대도로, 여기 김책시 그 큰 도시에 교통보안원이 이제 지시를 한 구역은 두세 군데 정도밖에, 역전 앞이나 김일성 그 초상이나 이런 게 모셔져 있는 이런 앞에서는 교통경찰들이 교통을 지시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럼 북한에는 어떤 자동차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에는 자동차 회사가 현대, 기아, 삼성, 그리고 쌍용, 이렇게 일단 제가 기억하는 건 이렇게 네 개의 자동차 회사인데, 북한에도 자동차를 제조를 해요. 제조하는 자동차 있어요.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소형 경차에서부터 소형 승용차, 중형, 준준형, SUV, 봉고차, 대형 세단, 이렇게 다양한 차종을 생산하는 회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사진에 보이는 것과 같이 휘파람 승용차죠. 휘파람이라는 승용차와 뻐꾸기, 우리나라 SUV와 닮은 뻐꾸기라는 차종이 이렇게 북한에서 생산된다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1958년도에 처음으로 자동차가 생산되었고 2018년도 기준 북한에 등록된 차량의 수는 약 30만 대 정도라고 해요. 2018년 기준 우리나라는 2,300만 대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도 이제 검색을 해서 조회를 해봤는데 2,300만 대인 반면에 북한에는 약 30만 대 정도가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평양의 택시기사님이 운전하는 차는 무엇일까요? 우리 평양의 택시기사님이 운전하는 차량은
휘파람. 네, 평양의 택시는 휘파람이라는 차종이고요. 우리 택시 기사님의 친구 동료분이 타는 차는 뻐꾸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북한에도 우리나라와 같이 자동차 외에도 다양한 교통수단이 있어요. 그러면 북한에 자동차, 휘파람, 뻐꾸기 외에 어떤 교통수단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북한에는 기차, 열차, 북한에는 열차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차를, 우리가 말하는 기차를 북한에서는 열차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북한에서는 이 열차를 교통수단뿐만 아니라 화물 운송하는 운송수단으로도 쓰여요. 만약에 우리가 통일이 된다면, 우리 여기 지도에 보이는 것처럼 북한을 통해서 철도는 유라시아 횡단철도가 되어 연결되니까 남한에서도 기차를 타고 중국과 유럽을 여행할 수 있게 된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비행기로만 가던 여행을 기차를 타고 갈 수 있다. 얼마나 좋을까요? 기차를 타고 가면서 북한에는 기차길이 이제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제가 살고 있는 김책시 인근 이제 함흥에서 김책까지 가는 그 사이의 기차길은 바로 바닷가 옆을 지나가고 있어요. 바다와 산 절벽인데 그 절벽 그 사이에 기차길이 놓여져 가지고 기차가 이제 북쪽으로 김책, 청진, 원성 쪽으로 향하는 기차를 타게 되면 좌측은 산이에요. 절벽이에요. 그리고 오른쪽 창가는 드넓은 망망대해 바다가 펼쳐져 있어요. 상상만 해도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이렇게 기차를 타고 유럽 여행을 갈 수 있어요. 기차뿐만 아니라 궤도전차 그리고 무궤도전차라는 것도 있어요. 궤도전차는 도심 한복판에 있어요. 우리가 대련의 중국 대련의 여행 대련이나 이제 상해나 우리 그 암살이란 영화를 보면 그 도심 한복판 도로에 그 철길을 따라서 이제 버스가 가잖아요. 그거는 궤도 열차예요. 이렇게 전기를 천정에다가 이제 줄에다가 달고 그 레로를 철도 같은 레로를 따라서 가는 거는 궤도가 있어야 가는 거니까 궤도 열차예요. 그리고 무궤도 열차는 똑같이 전기 고압선에다가 전기를 연결을 해서 달리지만 바퀴는 궤도가 아닌 철길이 아닌 일반 우리 교통버스 바퀴랑 똑같은 타이어 바퀴를 달고 단 기름을 떼지 않고 전기로 가는, 그래서 궤도가 철길 레로가 없다고 해서 무궤도 전차라고 해요. 이렇게 자동차 외에도 기차 그리고 궤도 열차 그리고 무궤도 전차 이런 교통수단이 북한에도 있어요. 북한에서 무궤도 전차라고 불리는 버스는 우리나라에서 트롤리 전차라고 아마 불리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반 버스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트롤리 전기선을 통해서 이제 전기를 공급받아 가는 그런 버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평양에 있는 지하철은 북한에서 유일하게 평양에만 있어요. 다른 직활시나 다른 대도시에는 없고 평양에만 있어요. 평양의 지하철이 우리나라 서울보다 먼저 개통됐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남한에서 우리나라에서 최초 지하철 개통이 1974년 8월 15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북한은 우리나라보다 1년 빠른 1973년 9월에 천리마선이라는 지하철을 개통했다고 합니다.
평양의 지하철은 지하철 역할뿐만 아니라 방공호 역할도 해요. 평양의 지하철은 지상으로부터 약 100m 깊이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방공호란 무엇이냐면 저희가 학교 다닐 때도 방공호 훈련을 하거든요. 이게 무엇이냐?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제 핵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핵 이런 독가스로부터 피해야 하니까 그 땅속 깊이 이제 안전 대피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비상시에 이제 대피 방공호로 사용될 때는 뭐 문이 밀봉되게 뭐 이렇게 닫혀서 그 안에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다, 이런 풍문도 있었어요.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밀봉이 잘 되고 어느 정도 좋은 시설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평양 지하철을 본 적이 없어서 네, 평양 지하철만큼에는 제가 자신이 없어요. 네. 그리고 지하철이 하도 아름다워서 지하 궁전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북한에서는 궁전이라고 불리우는 이 지하철 노선 알아볼게요. 자, 눈에 보이는 거는 평양 지하철 노선 안내도에 우리나라가 지하철 안내 노선이라 하는데 평양에서는 안내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서 교통 표시판과 유사한 간판에 보시면 V자에 동그라미 해서 G라는 글자가 있죠. 이것은 지하철을 표시하는 그런 표시판이에요. 우리나라는 바로 그 지하철 전면을 그린 듯한 그런 아이콘이죠. 우리나라 지하철 표시는. 네, 북한은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동그라미에 G라고 V자 G, 이게 지하철 표시판이래요. 이렇게 지하철 표시판을 봤으니 우리 북한에는 어떤 교통 표시판이 있는지 우리 함께 이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정, 동그라미 가운데 사선 찍 긋고 정이라고 써 있어요. 이게 무엇일까요? 대면 수업이면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를 맞추면서 진행을 할 텐데 그럴 수 없으니까 제가 설명을 할게요. 설명하는 거로 대처를 할게요. 자, 이게 무슨 표시판이냐? 정은 모든 차가 따라 앞서기 금지.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추월 금지. 네, 추월 금지랑 금지가 맞겠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승용차가 두 개 있어요. 빨간 차랑 까만 차. 이거는 무엇일까요? 주차 금지예요. 당황스럽죠? 앞에 정이 추월 금지 표시판인데 왠지 빨간 이 표시가 추월 금지 표시판 같지 않나요? 그런데 이것은 정차 혹은 주차 금지 표시판이에요. 또 두 번째 그림입니다. 이거는 뭘까요? 뭘까요? 이것은 차 멈추기 금지 표시판이에요. 차 멈추기 금지. 차 정지 금지 표시판이겠죠. 일시정차는 표시판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북한에서 운전을 해본 적이 없어서 이게 정확히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교통 표시판 설명에는 차 멈추기 금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곳은 트럭도로 같죠? 트랙터. 우린 트랙터라고 하나요? 이곳은 보이시는 그대로 트랙터 통행 금지. 왠지 이 트랙터 통행 금지 표시판은 평양에만 적용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심에는 자동차보다, 승용차보다, 버스보다 트랙터가 더 많은데, 네, 이것은 평양에만 적용되는 표지판이 아닌가. 트랙터 금지 표지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다음 표지판은 섰. 이건 알겠죠? 알 것 같죠? 섰.
멈추라는 거예요. 멈추세요. 멈춤. 섰. 말 그대로. 우리나라 한글 표기의 표시판 어떠세요? 우리는 슬로우, 동그란 표시판에 우리 꼬불꼬불한 이런 길을 갈 때는 슬로우 그리고 스톱 이렇게 영어를 사용하는 표시판이 많은데 북한에서는 한글로 표기된 정이라든지 주라든지 섰 이렇게 한글 표시판이 많아요. 그리고 자 세모의 느낌표예요. 감탄표, 느낌표. 저는 감탄표 혹은 느낌표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제가 공부를 한 적이 없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느낌표, 감탄표를 무엇이라고 부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느낌표 혹은 감탄표라고 저는 부르는 이 표시판은 무엇일까요? 이 표시판은 바로 위험, 놀랬을 때 위험한 표시판이라는 뜻입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거, 처음에 이제 표시판 사진을 보고 생각했던 거와 느낌이 비슷한가요? 생각했던 거랑? 우리나라도 좀 한글로 된 표시판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글로 된 표시판이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조그만 바람이 있어요. 그러면 자, 남한과 북한이 교통 표시판은 왜 다를까요? 남한과 북한의 교통 표시판은 왜 다른 걸까요? 남한은 1949년 제네바 도로교통협약에 가입하여 국제규약에 따르는 교통 표시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협약에 가입하지 않아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표시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네바 도로교통협약에 가입한 나라는 국제면허증이 발급이 되고 해외여행 시에 자유롭게 운전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우리가 해외 가서 우리나라 국제면허 발급되잖아요. 제네바 도로교통협약에 가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규정이 된 교통표시판을 사용하는 반면 북한에서는 자체적인 표시판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차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앞서서 제가 소개해드린 북한식 교통표시판과 우리나라의 교통표시판 짝을 한번 맞춰볼까요? 여러분들 요거 좀 재미난 내용인데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없어서 아쉽지만 그래도 한번 짝을 맞춰보는 시간을 잠깐 가져보도록 할게요. 어때요? 맞추셨나요? 맞출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맞춰야 합니다. 비슷하게. 북한은 외래어를 쓰지 않아요. 빨간색은 주의라고 경고할 때 사용하는 건 비슷하죠. 그리고 주차금지, 정지, 섰, 그리고 진입금지, 그리고 주유소, 휴게소. 맞췄죠? 이 영상은 우리가 함께 남한과 북한의 표시판을 통일이 되었을 때 어떻게 바뀌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들어보는 재미난 시간인데요. 영상으로 준비된 강의이다 보니 이것은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어 두시거나 혹은 친구들과 어떤 거로 바꿨으면 좋겠다. 한글 표시판이 괜찮아? 그런데 한글 표시판은 제네바 도로교통협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표시판이라서 우리는 국제적인 규약을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북한의 교통수단과 그리고 북한의 교통 표시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어때요? 다가올 미래의 통일된 한반도. 성큼성큼 우리 앞으로 다가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와 같은 듯 다른 북한을 조금씩 알아가고 이해하면서 우리는 차근차근 한 걸음 한 걸음 통일을 준비해가는 과정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조금씩 모아서 평화 통일이 되는 그날을 앞당길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